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전주에 와서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앞에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참 그 감정이 복받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여기 지나가는 차 중에서 저 거보다 좋은 차가 절반은 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일제차도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독일제 일제는 있는데 미제는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미제차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결코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그래서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세상을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인간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 원하는 자동차도 사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한평생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이렇게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쩌다 보니까 주사파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주사파들이 점령을 하고 그 점령을 한 것은 벌써 수십 년 됩니다. 맨 먼저 대학부터 점령을 했습니다. 제가 말이죠, 한 10년 됐을 겁니다. 전북대학에서 학생들이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학교를 왔는데 바로 그 무렵이 전북대학교 학생 축제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김일성 사진을 그려놓고 김일성 사진 입에다가 입을 크게 뚫어놓고 학생들이 그 앞에서 돌을 던져갖고 입에다가 돌을 집어넣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점수가 높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 친구들 참 머리가 좋구나. 입으로 들어가면 점수가 높아서 좋고 안 맞으면 얼굴이나 머리에 맞으니까 또 좋고,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던 올바르지 못한 인식, 즉 호남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많아,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저기 보면은 대한민국이 망했다, 공산주의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먹히게 생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힘이 더 센데 북한한테 먹히긴 뭐가 먹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를, 그 사실을, 북한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 사실을 일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남북대화라는 것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은 1960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에 800달러를 버는데 북한 사람들이 240달러를 벌던 것이 1960년입니다. 1961년 그 무렵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같아지는 해가 1972년이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 사람들 보고 서울 와서 우리랑 이제 얘기하자,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래서 처음으로 1972년에 북한의 적십자 단체 간부들이 서울을 왔습니다. 이제 서울한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북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그 북한 대표단이 윤기복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왔는데, 윤기복이가 서울 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우리의 서울은 통일이라는 노래 부르면서 눈물도 흘렸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서울에 다 갖다 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들이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서울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랬더니만은 그때 우리나라 대표가 이범석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맞아요, 자동차를 끌어다 놓는데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건물들을 다 옮겨다 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참 괜찮은 공무원들, 괜찮은 정치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김일성이 그놈의 머리는 좋은 놈이에요. 자기네 남한에 갔다 온 북한 간부들이 얼굴이 전부 얼굴색이 나쁜 거라, 그러니까 동무들
가서 남조선이 잘 사는 거 보고 왔지 그거 보고 놀러가나 겁먹지 말라고 좌절하지도 말고 어느 날 시간 봐서 우리가 가서 다 뺏어버리면 그게 우리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자기 부하들을 오히려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 아들 김정일이가 말이죠. 김정일이는 워낙 파티를 좋아합니다. 뭐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다 파티에 불려다니는데 김정일 파티에 불려다닐 정도면은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으로 탈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황정엽 선생은 주체 사상을 만들어준 사람인데 김일성대학 총장을 했고 김일성대학의 간부를 했던 김덕홍이라는 분이 함께 한국으로 넘어왔죠. 김덕홍이라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 회고록을 썼는데 어느 날 자기도 김정일의 파티에 불려갔다. 파티에 불려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앞에 테이블을 하나 놓고 이쪽에는 꼰총을 한 자리를 놓고 이쪽에는 달러 뭉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 돈. 그러면서 여러분들 와서 하나씩 집어봐요 그러더래요. 김정일이가.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니까 그 뒤에 있는 군인들한테 너네들이 와서 집어봐. 그랬더니 한 녀석이 달러를 집었습니다. 한 녀석이 꼰총을 집었습니다. 김정일이가 그랬습니다. 왜 그걸 집었는지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만은 달러를 집은 녀석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수령님 이 돈이 있으면은 저 꼰총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거 말 되는 소리구만. 근데 자네는 왜 꼰총을 집었지? 꼰총을 집은 녀석이 수령님 이 꼰총이 있으면 저거 다 뺏을 수 있습니다 저 돈을 이라고 얘기하니까 김정일이가 그때 딱 치면서 자네가 우리나라의 대전략을 이해하고 있구만 하면서 그 꼰총을 집은 장교한테 북한은 장교라고 그러죠. 그 군관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한테 그 돈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꼰총하고 돈을. 예, 바로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얘기하면 평화가 온다고 그러고 지금 말이죠. 지금 우리 대통령이 정말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G7 정상회담에 옵저버로 참석을 했는데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어요. 오스트리아. 여러분 오스트리아 경치 무지하게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국교를 맺은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 간 겁니다. 왜 처음 갔습니까? 그 나라가 우리나라 외교라든가 안보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거기를 안 간 것이죠. 거기 뭐하러 갔어요? 놀러 간 거야? 뭐야? 예. 근데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북한 사람들한테 원하면 백신을 다 제공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백신도 없어서 미국 가서 거의 구걸한 지가 한 달도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열받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정치가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정치가들이 나라가 망하든 뭐가 되든 자기만 국회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국민혁명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혁명당의 정치가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국가 안보를 더욱더 먼저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나라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 지키고 우리 선배 정치가들이 물려준 이 좋은 나라, 이 독일제가 이렇게 많고 미제 자동차도 많고 일제 자동차도 많은 1억짜리 자동차들이 질비한 이 나라를 북한한테 갖다 바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킵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훌륭한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되고 그 훌륭한 정치 세력이 바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국민혁명당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충근 박사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골드만삭스라는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 전문 기관은